자, 포토샵을 여셨다면 파일에 뉴 들어가서 새 창을 열겠습니다. 새 창의 사이즈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에 1000으로 주세요. 1000에 1000픽셀. 그리고 OK를 누르면 1000에 1000픽셀짜리 새 창이 열렸을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비누 사진을 불러올까 해요. 그럼 파일에 오픈을 가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제 비누를 열어서 여기서 포도 비누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뜯어다가 이동 툴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오히려 1000에 1000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작아요. 그럼 사진을 좀 늘려서 맞출게요. 그럼 컨트롤 T를 누르고 늘려주시면 사진의 사이즈를 이 1000에 1000픽셀짜리 창에 맞출 수가 있겠죠. 사진은 원래 사이즈보다 늘리게 되면은 사진의 화질이 조금 깨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사진으로 준비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얘네가 1000에 1000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수제 비누 사진이 1000에 1000을 넘지 않는 사진이 없어서 이걸로 그냥 대체할게요. 자, 지금 간단해요. 그냥 1000에 1000픽셀짜리 새 창을 열고 그림을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글씨를 적어 볼 거예요. 포도비누라는 글씨를 적기 위해서는 타입 툴을 누릅니다. T자 모양의 타입 툴을 누르시고 글씨를 적을 부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겨요. 근데 제가 적은 부분은 24포인트인데 엄청 조그만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커서가 조금 커지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적히는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포도 비누 그리고 컨트롤 엔터 적용을 합니다. 자, 글씨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컨트롤 T를 해서 조금 더 늘려주셔도 돼요. 컨트롤 T는 크기 조절하는 게 컨트롤 T였죠. 마음에 드는 크기가 됐다면 엔터. 네, 이 포도비누라는 글씨를 아무 색깔로나 적었더니 초록색으로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의 글씨를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글씨를 적고 나서 이 위쪽에 이거 있어요. 이게 글씨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흰색을 주면은 흰색 글자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도 한번 줘볼 건데 이 포도비누 밑에 보면 FX 그래서 스트로크로 가서 테두리 사이즈를 적절하게 고르고 컬러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컬러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에 보라색을 찍을게요. 이렇게 포도비누 색깔이 들어왔죠? 오케이. 밑에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단에 여기 도형 툴 있죠? 이 도형 툴에서 사각형 툴, 락탱귤 툴을 골라주시고 아래 부분에다가 끌어서 그려주시면 사각형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까만색을 주시면 까만색으로 색깔이 칠해졌죠? 오페시티를 연하게 주시면은 흐리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짧게 그렸네요. 컨트롤 T에서 늘려서 그릴게요. 자, 사각형을 그리고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10개 설정을 해준 거죠. 그 다음 이 밑에다가 글씨를 적을 때 타입 툴로 글씨를 적을 건데 주의하실 점은요. 도형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지 말고 이 바깥쪽, 도형 툴 바깥쪽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와져요.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요즘 형식은 이런 식으로
적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효능 효과를 바로 적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천연 수제 비누라고 그냥 글씨 바꿔서 적을게요. 자, 여기까지 다 됐다면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됐어요? 이제 저장을 좀 해볼게요. 저장은 두 가지로 할 겁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우리 폴더 하나만 만들까요? 자, 사진을 한 개만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거라서 바탕화면에다가 우리 새 폴더 하나 눌러서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알아보기 쉽게 뭐 비누 사진 또는 비누 상세 뭐 알아서 적어 주시고, 이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포도 비누 대표 이렇게 해서 PSD 하나 저장할게요. 근데 PSD는 저번에도 얘기를 드리다시피 얘는 그림 파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림에다가 이제 그림 파일을 저장해야 내가 이제 인터넷에 띄워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일에 Save As, 이번에는 이 포맷을 JPG로 바꿔서 한 번 더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PSD 한번, JPG 한번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포도비누 요 PSD를 저장해 봤을 테니까 저 창 닫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열어올 때 그때는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파일을 오픈 안 해도 원래 이렇게 열려요. 자, 비누 상세에는 지금 PSD 파일과 포도비누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저장을 했었죠. 포도비누 대표라는 이 JPG 파일은 JPG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없어요. 백그라운드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거 포도비누가 글씨가 잘못됐다든지 내가 좀 뭐 예를 들어 테두리를 없애고 싶다든지 수정을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림 파일은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저장한 게 PS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SD는 똑같이 그림은 보이지만 레이어가 다 살아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거를 없애고 싶다든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SD 하나, JPG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포도비누만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론비누를 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PSD 파일을 그대로 불러온 채로 메론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배경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하면은 오토 셀렉트가 체크된 상태로 선택했을 때 레이어 1이 선택이 돼서 이렇게 파랗게 선택됐죠. 그럼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를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파일에 뭐 오픈도 좋고 플레이스도 좋아요. 오픈으로 바탕화면에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메론 비누를 열기.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메론 비누가 들어온다 했고, 그 다음 얘를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맞추고 엔터. 그럼 얘가 이제 포도비누가 아니니까 다시 타입 툴로 요 포자 부분을 블록 지정해서 여기를 메론으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엔터 적용을 하고, 이 메론 비누의 색깔이 지금 보라색이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메론 비누 밑에 있는 이펙트 효과 중에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메론 비누 색깔로 바꿔주시고 OK. 메론 비누 색깔은 제가 메론 비누를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었어요. 여기 안에서 찍으면 컬러 피커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림에서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K 하고 OK. 그러고 얘를 다시 저장하려면 파일에 Save As. 그래서 얘는 포도비누가 아니라 메론비누로 바꾸면 PSD 하나, 또 한번 Save As에서 JPG 하나.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안 되신 분 도와드릴게요. 자, 잘 되신 분은 마찬가지로 다시 이동 툴로 이 메론 비누는 선택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오픈, 바탕화면에 있는 수제 비누 폴더에서 이번에 어떤 비누 만들어 볼까요? 저는 이 나래 비누 만들어 볼게요. 끌어다가 집어넣고 S,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타입 툴로 이 메론 대신에 범위 잡아서 나리, 꽃,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녹색 요 선을 바꿀 거니까 여기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로 바꾸고, 다시 파일에 세이브 에즈, 그 다음 다시 세이브 에즈에서 JPG로 또 한 번 저장. 이게요, 우리 나중에 이제 대표 사진 있죠, 블로그에 대표 사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PSD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진만 갈아 끼기 하면은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겠지만, 지금 포도비누 만들 때 걸렸던 시간만큼 메론 비누나 나리꽃 비누가 그 정도 안 걸리죠? 그렇게 금방금방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 질문 받을게요. 자, 파일에 뉴, 상세 페이지는 가로는 860으로 만듭니다. 860. 세로는 사실은 1500으로 딱 정한다기보다 더 길게 만들어도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습 중이니까 1500 픽셀을 놓고 작업할게요. 자, 지금은 간단한 인트로 정도 만들어 보고 쉬었다가 진행하려 하는데요. 여기다가 포도비누 사진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파일에 오픈 들어가서 아까 수제비누 폴더에 있던 포도비누를 열기, 그리고 이동 툴로 끌어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포도비누가 들어갔죠? 포도비누 사진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춰 놓으세요. 지금 이 포도비누는 우리가 배경으로 쓰기 위한 거니까 너무 진하게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오페시티 배웠었죠? 좀 전에도 활용을 했었고요. 이 오페시티를 낮추면 이 지금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적당한 정도로 낮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낮춰서 흐리게까진 처리했는데 여기 부분이 너무 반듯하게 끊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리고자 한다면 올려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흐리게 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어의 일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 활용을 했었죠. 그럼 이 레이어 1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하단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버튼, 네모의 동그란 버튼 있죠. 요걸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여기 마스크 영역이 생기긴 하는데 영역이 하얗기 때문에 다 보이는 상태, 즉 안 바뀌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마스크 영역에 우리는 그라디언트를 까만색의 흰색으로, 선형 그라디언트로 여기 아래에서부터 쉬프트를 누르면서 위에까지, 쉬프트를 누른 이유는 똑바로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놓으면은 아래쪽은 까만색으로 채워지면서 가려지게 되고 위에 제가 마우스를 놓는 이 위치는 흰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보이는 상태가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글씨를 적겠습니다. 타입 툴로 글씨를 적어볼 거고요. 글씨를 적을 부분을 클릭하고 적으시면 돼요. 집들이 선물, 돌잔치, 답례품 적어보죠. 글씨가 근데 지금 화면이 33.3%로 축소된 화면이기 때문에 지금 글씨가 적당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확대해 보면요, 돋보기를 2번 누르면 100% 크기가 되거든요. 엄청 큰 글씨예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한 사이즈 정도로 조절을 해 놓을게요.
화면을 우리가 이렇게 원래 사이즈대로 볼 때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100% 크기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글씨를 적었더니 흰색 글씨다 보니까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 지금 타입 툴로 적은 이 부분을 레이어 스타일을 줘서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를 넣은 겁니다. 살짝 그림자의 사이즈랑 값들을 조절해 주시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오케이. 그 글씨를 치다가 네. 쭉 치는데 서체가 바뀌는 건 왜 그래요? 쭉 글씨를 쳤는데 글씨체가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글씨의 폰트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글씨를 적다가 글씨가 바뀌던가요? 쭉 치는데 글 자체 다까지는 이걸로 그 다음에 PF 적으려고 했을 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 이 지금 글씨체에 있어요. 태백체에. 근데 여기서 내 PF 받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글씨로 바뀐 거니까 이런 경우는 방향키를 한번 오른쪽 방향을 눌러주고 적으시면은 문제없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 쪽으로 잠깐 해보면 이 글씨가 지금 이만큼으로 사이즈가 보이는데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보면 얘가 100% 크기인 거예요. 그게 엄청 크죠? 그래서 컨트롤 T에서 크기를 쉬프트 누르면서 대략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크기 됐으면 돼서 그 다음 여기서 FX에서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살짝 넣은 거예요. 네, 좀 옮기시면 까만색 글씨를 적으셨어요? 글 색깔을 좀 이거는 글씨 자체도 있어요. 타입2에 보면 글자체거든요. 글자 체에서 방향해요. 자체적으로 진하게 진하게. 네, 어느 정도까지만 더 진하게 하려면 원래 덧글꼴은 제일 보셔야 돼요. 이거 드롭 섀도우에 이거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되나요? 디스턴스는 거리 값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의 거리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디스턴스는 흐리게. 네. 여기 선생님 하신 거? 제가 준 것도 디스턴스 조절을 했고요. 스프레드는 뿌려지는 정도, 스프레드는 이렇게 뿌려지는 정도, 사이즈는 흐려지는 정도. 원래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값을 넣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대표 이미지에 포도비누 적었던 글씨를 여기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일에 오픈을 해서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한 거는 이름이 비누 실습 아마 비누 상세 요거였을 거예요. 여기서 포도비누 대표를 가져오면 이게 PSD 파일이다 보니까 레이어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동 툴로 이 포도비누를 한번 찍으면 포도비누 레이어가 선택이 됐을 거고 끌고 가져오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면 대표 이미지의 그 글씨체랑 똑같은 폰트로 글씨를 적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긴 하겠죠. 자, 가져오시는 건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물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일에 오픈을 해서 내가 가져올 PSD를 열어요. 그 중에 내가 만약에 어떤 레이어 한 개만 가져올 거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그 레이어를 끌고 옮기면 돼요. 간단하죠? 아니면 그냥 적으셔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포도비누를 가져와 봤고요. 요거 잘 되셨다면은 이따 밑줄 긋고 그 다음 얘를 하나의 인트로 화면으로 저장해 놓고 쉴 거예요. 자, 그럼 얼른 선까지만 얼른 만들고 그림 만들고 우리도 쉬어요. 자, 선을 만들 건데요. 도형 툴에서 선을 만들 겁니다. 근데 제가 라인 툴을 쓰지 않을 거고 락탱귤을 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께 설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릴 때 자체를 락탱귤로 사각형 툴로
얇게 그리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색깔은 이게 도형 툴로 그렸을 때 옆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약간 보라색 계열의 어떤 색깔을 고르고 저는 여기다가 흐리게 좀 효과를 주려고요. 이 오페시티를 연하게 좀 설정하면은 밑에 그림이 살짝 비치는 형태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모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장식품으로 살짝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만들 때 레이어가 몇 개가 쓰였냐면 일단 백그라운드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밑에 이제 계속해서 뭐 천연 글리세린이랑 뭐 포도비누, 메론비누 이런 걸 이제 적을 거거든요. 일단 적고 나서 거기까지 그룹을 지어볼까요? 그럼 타입 툴로 하단에 내가 글씨 적을 부분을 클릭을 해요. 자, 근데 지금 색깔이 흰색이면은 글씨를 적어도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시고 만약에 색깔이 흰색이면 다른 색깔로 바꿔주신 채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글씨가 지금 72픽셀로 돼 있다 보니까 엄청 큰데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대략적으로 설정한 후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천연 글리세린이 지금 적을 때 앞쪽으로 글씨가 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렬 방식의 가운데 정렬이라 그래요. 왼쪽 정렬 눌러주시면 지금 익숙하게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적고 나선 컨트롤 엔터. 자, 글씨 색깔을 바꿔볼까 하는데 여기를 눌러서 글씨 색깔을 이렇게 약간 저는 회색 계열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은 완전한 까만색보다요 약간은 회색인 게 눈에 좀 잘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구매 결정도 회색이, 그러니까 짙은 회색이 까만색보다 낫대요. 그래서 살짝 바꿨고 업하고 다운도 색깔을 바꿀 건데 완전한 이런 새빨간색보다는 약간 채도가 낮은 색깔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하고 다운도 약간은 채도가 한 단계 정도 낮은 이런 색깔을 저는 골라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이제 인트로가 다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려고, 저장이란다. 이거를 이제 그룹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위에 있는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천연 글리세린 좀 전에 적은 거 있죠? 이걸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연속된 레이어들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때 Ctrl G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의 이름을 인트로라고 저는 이름을 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신다면은 조금 있다가는 이 목록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 들어갈게요. 지금 57분에 자, 사각형을 조금 그려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마스크 영역을 만들 건데요. 사각형은 여기 도형 툴을 오래 누르시면은 가장자리가 약간 굴려진 사각형을 쓸게요. 그래서 라운디드 락탱귤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후에 여기 라디우스 값은 1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린 부분에는 테두리를 조금 주도록 할 건데요. FX를 눌러서 스트로크. 그래서 사이즈는 뭐 적당하게 3픽셀로 할게요. 컬러는 약간 회색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서 살짝 그림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거를 이제 이동 툴로 얘를 복사를 할 거예요. 따라서 Alt를 누르면서 옆으로 끌어주시면 복사가 돼요. 근데 복사될 때 이렇게 삐뚤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똑바로 가게 하려면 Alt를 누르면서 끌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Alt 누르면서 끌고 가면서 Shift.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세요. 같이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Alt를 누르면서 끌면서 얘가 수직이나 수평으로 나올 때 그만하기 위해서 Shift를 중간에 누르는 거예요. 아, 같이 동시에 누르지 말고요. 동시에 누르면 안 되세요. 자, 지금 요걸 그리긴 그렸는데 얘네 간격이 똑같나요? 얘는 좁고 얘는 넓고, 그죠?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 간격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그린 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 락탱귤 툴 첫 번째 걸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서 제일 마지막 락탱귤 툴을 선택해요. 그러면 요거 세 개가 같이 선택이 됐겠죠? 자, 이 상태로 이동 툴에 보시면은 옵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옵션 바인데요. 얘가 위쪽 정렬, 가운데, 아래쪽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여기 간격이 동일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서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누르시면 돼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 사이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 개를 또 복사를 할 거니까 이 도형을 Alt를 누르면서 끌어당겨서 내려가시면서 Shift 누르고 떼주시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있는 사각형을 이번엔 도형 툴로 그냥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이 하나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로 파일에 플레이스 바탕화면에 있는, 물론 플레이스 말고 오픈으로 가져와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4번을 플레이스 붙이고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그림 위에 지금 도형 위에 그림이 있게끔 배치를 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 컨트롤 알트 G 클리핑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도형도 클릭. 자, 파일에 플레이스 두 번째 도형 선택하고 플레이스. 크기는 이 상태로 그냥 Shift 누르면서 조절해도 되죠? 만약 가운데서부터 크기 조절하고 싶으면 Alt 누르면서 조절해도 돼요.
자, 어쨌든 크기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했으면 엔터. 다음 컨트롤 알트 G. 자, 이 작업을 총 6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틀린 그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것도 클릭. 그러면 도형이 선택이 됐죠. 다음 파일에 플레이스 붙여넣기. 이번에도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플레이스.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줄여주시면 되죠. 쉬프트 누르면서 조절해서 사이즈를 대충 도형을 가려지게 배치한 다음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컨트롤 알트 G 클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조절한 상태에서도 다시 컨트롤 T에서 조절 더 해도 돼요. 그림을 넣고 난 다음에 컨트롤 알트 G를 한다고요? 네, 일단은 도형을 먼저 찍었죠. 네. 그러고 파일에 플레이스. 네. 그래서 그림을 선택했죠. 그러면 물론 이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좀 조절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조절했으면 일단 엔터 치고 컨트롤 알트 G. 세부적으로는 물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고 다시 엔터 쳐도 돼요. 그래서 총 6개 다 채우도록 합니다. 그림은 꼭 제가 제시한 순서대로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대로 채워주세요. 아이고. 만약 파일의 오픈이 익숙하시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파일의 오픈, 그림 선택해서 열기. 플레이스나 뭐 오픈이나 비슷해요. 끌어다가 집어넣고 컨트롤 알트 G 하고 컨트롤 T 크기 조절. 뭐 컨트롤 알트 G는 클리핑을 하기 위함이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시면 되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하시겠죠? 선생님, 컨트롤 알트 G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네 크기 조절해도 돼요. 네, 아니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안으로 들어가 이제 이 박스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이미지가. 네. 근데 여기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안 가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글씨만 적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포도빈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타입 툴로 이 위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시고 포도비누 이렇게 해서 적고 엔터. 이 글씨는요, 가급적이면은 이 글씨를 적을 때 타입 툴로 적을 때요, 왼쪽 정렬 말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글씨를 이렇게 적고 글씨를 일단 저는 짙은 회색으로 할게요. 얘를 이동 툴로 Alt 눌러서 복사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복사한 것들 3개 선택해서 밑으로도 복사를 할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타입 툴로 글씨를 고칠 때 메론 비누, 자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면은 가운데를 기준해서 글자가 고쳐지기 때문에 글씨를 다시 맞춰야 될 일이 없죠? 글자 붙여서 어떻게 넘어간 말씀이에요? 쭉 하신 거. 코드 이거 복사한 거.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글씨를 클릭해서 적었어요. 컨트롤 엔터 친 거고 이동 툴로 배치를 해서 옮겼거든요. 색깔은 타입 툴에서 까만색으로 제가 고른 거고요. 대략적으로. 자, 얘를 복사를 할 건데 이동 툴에서 요 위에서
Alt를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되죠. 근데 복사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얘가 가운데 정렬이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서 3개 복사했으면 포도비누 3개를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선택하신 후에 밑으로도 한 번 더 복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메론 비누, 여기는 백합 비누, 여기는 카네이션 비누, 여기는 코코넛 비누, 뭐 여기는 뭘로 줄까요? 얘가 백합 같은데 일단은 뭐 릴리 비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럼 거의 마지막 단계. 얘가 좀 길어요. 그쵸? 우리가 실습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1500도 조금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만큼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자르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크랍 툴.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바에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잘라내시면 됩니다. 엔터. 이제 저장을 좀 해볼까요? 자, 다 되셨으면은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해서 저장해 볼게요.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 둘 다 돼요. 자,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를 이용해서 저장할 때 이름은 포도비누 상세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PSD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 세이브 에즈에서 JPG 한번 저장. 경로를 딴 데다 저장했나요? 그럼 저는 경로를 다시 비누 상세에다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파일에 세이브 에즈에서 이거를 다시 JPG로 한 번 더 저장. 네. 그러면 메론 비누를 만들 거면 이 포도 비누를 오토 셀렉트 레이어 상태로 선택하고 지우면 이 포도 비누 부분이 지워질 거고, 파일에 오픈해서 만약에 내가 메론 비누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메론 비누 그림으로 갈아 껴서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얘가 너무 진하면 오페시티를 흐리게 할 테고, 그 다음 아까 전에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똑같이 활용이 가능해요. 그럼 얘가 포도가 아니라 메론이면 타입 툴로 여기만 살짝 바꾸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집들이 선물보다 밑으로 내려왔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메론 비누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면 스트로크에서 이 색깔만 메론 비누 색깔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다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그쵸? 다 만들었죠? 뭐 이 목록은 그대로일 테니까. 그러면 파일에 세이브 에즈 해서 이건 뭐 메론 비누 상세. 바뀌는 부분만 살짝만 바꿔주시면 돼요. 파일에 세이브 에즈에서 다시 한번 JPG로 저장. 네,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두 사이트까지 했었잖아요. 오늘 스마트 스토어에 한번 가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다 되신 분은 저장까지 끝나셨다면 일단 크롬 창을 잠깐 열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이버에다 적을게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판매자 가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 유형은 개인으로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일종의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쇼핑몰에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상품을 한번 올려보는 연습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올린다기보다도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 세팅까지만 좀 완성을 짓고 다음 시간에 얘네를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매자 유형은 개인으로 만드시는데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요,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URL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름 고민해 보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서부터 가입 신청 완료까지 그렇게 거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분이니까 간단하게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 한번 가입을 해 보시겠어요?